딱히 딱히 얘기는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물어봤어요. 그거 뭐냐고. 부구썰이죠,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부구썰 김승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PF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일단 어떤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근데 이제 크게 우리가 브리지 PF, 본 PF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브리지 PF는 땅을 살 때 빌리는 대출을 우리는 브리지 PF다라고 여기면 되고, 그럼 본 PF는 뭐냐? 기존에 빌렸던 브리지 PF를 갚는 동시에 공사비 일부를 이제 같이 빌리는 게 본 P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원리금을 갚을 거냐라고 했었을 때, 아파트를 예시로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하죠. 그럼 이제 수분양자들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은행에 돈을 넣으면 그 돈이 이제 빌린 돈에 대한 원리금이나 일부 공사 대금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그렇게 자금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자금의 흐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누가 돈 내주냐라고 하면은 수분양자들이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수분양자가 제대로 모집이 안 되면 결국은 돈이 흐름이 끊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 낼게요라고 해서 이제 피가 끊게 되는 건데, 분양을 실패해서 미분양으로 남게 되면요, 원리금을 못 갚게 됩니다. 그럼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연체가 되는 거고, 연체가 계속되면 결국은 파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빌려준 돈을 다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금융권들은 충당금을 인식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당장의 GDP에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GDP의 항목 중에는 건설 투자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는 거고, 실제로 결국은 그게 얼마나 건설 경기에 돈이 들어가냐의 GDP에 좀 비중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건설 투자가 약해지면 결국은 내수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GDP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크레딧 쪽, 특히나 이제 우리가 크레딧이라고 하면 이제 대출, 빌려주는 것 쪽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건설이나 부동산업 쪽으로 나가는 대출은 힘겨워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만큼 리스크 프리미엄을 붙여야 되니까 금리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다른 업종이랑 관련이 있을까 했을 때 사실은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왜냐? 다른 업종은 또 다른 나름의 기준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설사가 무너진다고 해서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조선, 그러니까 이런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에 있어서의 대출 금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어쨌든 우리가 코픽스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식인데, 코픽스의 대부분이 수신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예금금리죠. 예금금리는 기준금리를 따라갑니다. 건설업이나 부동산 개발을 하는 쪽의 대출에 대한 금리는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위험하다고 여기니까. 물론 이제 가상금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한국은행이 얘기를 하는 건 은행이 쌓아놓은 자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니까 손실은 입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자본 잠식으로 갈 정도의 금액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 쌓은 돈이 너무 많아서. 안 빠집니다. 2009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토지가격 지수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2011년도, 그때 저축은행 사태였던 것. 그때도 토지가격의 지수는 올랐습니다.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좀 빠질 수 있냐? 실제로 사람들이 이거는 불안해서 안 사겠다 하면 빠집니다. 심리는 뭐냐면은 내재 가치가 올라가면은 다시 반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기회로 삼아야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빠졌냐? 올랐습니다. 어디가 올랐냐? 지방이 올랐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빠졌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의 가격만 보고 전국 가격을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과 지방가격시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PF가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아무도 신규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짓는데 3년 걸리잖아요. 예전에 국토부 장관님께서 얘기하셨죠. 빵 찍어낼 수 없다고. 그러면은 26, 27, 28년도 3년에 걸쳐서 반토막난 착공이 돌아온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옵니다.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착공이 평년 대비 반토막이 나거든요.
그게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죠. 아니죠. 걔네도 쉽지 않죠. 결국 신규 PF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분양가를 높이 책정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건축비 올랐고 금융비용 올라서 그 오른 것만큼 메우려면은 판매 가격을 높여야 되는데 판매 가격을 높이면 아무도 안 사요. 그래서 PF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재건축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공사비 올랐고 마찬가지로 빌렸을 때의 사업비 대여도 금리가 올라갔는데 그거에 맞춰서 분양가를 못 높이면은 조합들의 분담금이 굉장히 커집니다. 결국 풀어주려면은 시세가 올라가는 것밖에는 답이 없죠. 오늘도 PF 썰이 됐습니다.